한국인은 밥심으로 살고 있죠. 하지만 백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혈당 안 올리고 밥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혈당이 덜 오르는 쌀을 고르는 방법부터 혈당을 덜 올리는 저항성 전분 밥을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혈당 덜 오르는 쌀을 고를 때는 꼭 GI 지수를 봐야 됩니다. GI 지수는 일정량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측정한 수치거든요. 숫자가 클수록 혈당이 빠르고 높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있는 쌀은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모든 쌀에 GI 지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GI 지수를 몰라도 지금 먹고 있는 쌀이 혈당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쌀의 전분을 구성하는 건 이 두 가지 성분입니다. 아밀로스는 긴 가지 모양이고 아밀로펙틴은 이 긴 가지에 여러 가지 곁가지가 붙어있는 모양이죠. 찹쌀은 아밀로펙틴 1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찹쌀을 먹으면 혈당이 엄청나게 치솟거든요. 아밀로펙틴은 이렇게 가지가 많기 때문에 끈끈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지 사이사이에 소화효소가 작용을 해서 빠르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빠르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쫀쫀하고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는 찰진 밥을 좋아하시나요? 고혈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아밀로스는 퍽퍽하고 찰기가 없는 쌀에 많습니다. 이 구조의 처음과 끝에만 소화효소가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분해 효소가 느리죠. 아밀로스가 많은 쌀이 혈당을 덜 올리는 쌀인 거예요. 찹쌀의 반대인 맵쌀이 아밀로스가 많은 쌀에 속합니다. 시드니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문을 레퍼런스로 GI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I 지수가 55 이하이면 혈당 자극이 낮은 것, 56에서 69 사이면 혈당 자극이 중간 정도, 70 이상이면 혈당 자극을 많이 하는 음식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먹는 길이가 짧고 찰기가 있는 쌀은 자포니카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검색해보면 76으로 나오죠. 높은 GI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쌀을 스티키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이 스티키 라이스를 검색해도 GI 지수는 88, 높은 것에 속합니다. 또는 초밥을 만드는 재패니스 스타일 스시 라이스를 검색을 해도 85로 나오는 걸 보면 아밀로펙틴이 많은 찰진 밥은 거의 GI 지수가 76에서 88,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인도나 동남아에서 먹는 길고 푸실푸실한 쌀은 인디카라는 품종이거든요. 이 쌀을 검색해보면 GI 지수가 60, 혈당을 중간 정도 올리는 수준이네요. 이런 쌀 중에서도 바스마티 라이스는 GI 지수가 56으로 검색이 되고 또 43으로 검색이 되는 논문도 있기 때문에 바스마티 쌀은 GI 지수가 낮은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디카 품종 중에서도 자스민 쌀은 GI 지수가 90이나 하는 굉장히 높은 혈당 자극을 하는 쌀이니까 길이가 긴 쌀 중에서도 자스민 쌀은 잘 보고 골라야 하겠죠. 자스민 쌀은 주로 태국, 베트남이 원산지이고 바스마티 쌀은 인도, 파키스탄 원산지가 많으니까 구매하실 때 원산지를 잘 보고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 현미밥도 찾아봤는데요. 짧은 자포니카 품종의 바라 현미밥, GI 지수가 54네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바라 현미밥을 드시는데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GI 지수도 확인했고 쌀 품종도 알았지만 그래도 혈당에 덜 영향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밥을 만드는 거예요. 저항성 전분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 전분을 말하는 건데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저항성 전분 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할 때 코코넛 오일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굳이 오일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일이 있어야만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저항성 전분밥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전분은 이런 형태로 쌀에 존재하는데 밥을 하면 쌀에 물과 열을 가해서 전분이 흐물흐물하게 분자 구조가 알파 전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소화하기 쉽게 바뀌는 거죠. 이걸 전분의 호화라고 합니다. 이 호화된 전분을 다시 낮은 온도에 두게 되면 전분 분자가 모이면서 이렇게 결정화되는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걸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밥은 전분을 노화시켜서 분자 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노화된 전분은 다시 열을 가해도
쉽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밀로펙틴보다는 아밀로스가 훨씬 구조가 잘 바뀌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밥을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바스마티 쌀로 한 밥으로 만들면 더 잘 되겠죠? 밥을 하자마자 냉동 보관하는 것은 저항성 전분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0도에서 5도 사이의 냉장 온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냉동을 하면 물 분자를 빠르게 얼려버려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밥을 한 후에 24시간 이상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는 간단한 방법으로 저항성 전분밥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나 싶으실 거예요.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저명한 저널인 네이처 뉴트리션에 실린 논문을 볼까요? 차갑게 식힌 밥의 저항성 전분이 제1형 당뇨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요. 총 31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길쭉한 흰쌀, 즉 앞에서 말씀드린 인디카 품종의 쌀을 사용했네요. 두 그룹 중 한 그룹에는 방금 한 밥을 주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4도씨에서 24시간 식힌 후에 뜨거운 물에 3분 동안 담궈서 다시 데운 밥을 줬어요. 저항성 전분 밥을 먹은 그룹의 혈당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항성 전분밥을 먹은 그룹의 혈당이 방금 한 밥을 먹은 그룹의 혈당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항 전분이 인체 혈당 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논문도 있습니다. 흰 밀가루빵을 기본으로 두고 거기에 식이섬유를 첨가한 그룹, 자연적으로 생성된 저항성 전분을 첨가한 RS3 그룹, 화학적으로 만든 저항성 전분을 첨가한 RS4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이고 혈당 등을 측정했어요. 1시간 이후 흰 밀가루빵을 먹었던 그룹의 혈당에 비해 저항성 전분빵을 먹은 그룹의 혈당은 약 2배 정도 낮아졌네요. 이때 인슐린 수치도 약 1.7배 낮았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확실히 혈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총 정리해드릴게요. 쌀을 고를 때는 아밀로스가 많은 맵쌀 계열의 품종을 고른다. 잘 모르겠으면 찰기가 적은 쌀로 고르세요. 혈당을 올리는 아밀로펙틴은 찰진 쌀에 많기 때문입니다. GI 지수가 낮고 아밀로스가 많은 바스마티 쌀이 그냥 먹기에도 저항성 전분밥을 만들기에도 가장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밥은 24시간 냉장 보관하고 그 이후 데워 먹는 방식으로 만드세요. 밥을 하고 바로 냉동 보관하는 건 저항성 전분밥을 만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밥이 혈당을 덜 올리는 것이지 안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밀로스가 많은 쌀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덜 올리는 것이지 안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저항성 전분이 일반적인 전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